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강의하고 있는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07년 9월 평가원 지문에 나왔던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사고, 생각의 한계, 요걸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바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지문인 것 같아요. 1번 첫 단락입니다.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세계를 인식합니다. 이 문장을 좀 쉽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면 감각이라는 게 나오고요. 감각과 더불어 무엇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계를 인식한답니다. 이렇게 일반적 진술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사고는 이러면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고, 자,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것들을 뭐예요? 특수한 것들, 이런 것들은 특수한 것들인데 이것을 일반화하고 그것들의 본질적 연관과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 자, 일반화시킨 다음에 본질적 구조와 연관을 따져보는 거죠. 본질 파악하는 거죠. 이 본질 파악을 하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뭘 알고 싶어요? 사물이나 사태에 관한 지식, 즉 세상이 어떻구나. 세상에 사물에 있고 어떤 사태가 있을 텐데 그 관련된 지식을 얻고자 한다. 됐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고작용은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서 총체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사물과 사태에 대해서 이 총체적 인식이 이 사고를 통해서 가능할까? 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을 사고가 일반화하고 본질을 파악해서 그 사물과 사태, 그 감각으로 인지된 그 사물과 사태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해하고 알게 될 때 그것이 과연 이 총체적 인식이 가능할까? 전반적인 이해가 될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물은 우리의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사물을 얘기하는 거다. 요거는 끊임없이 변한다. 가변성. 됐죠? 그리고 우리 의식 밖에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러한 사물을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모사하는가, 모방하는가? 관찰 행위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자,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감각을 이용해서 어떤 사물과 사태를 뭐 하게 되냐면 관찰하게 되고 그 관찰 행위를 통해서 사고가 일반화 본질 파악하고 그래서 그 사물과 사태, 계속 변하는 사물과 사태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지식을 획득하는 이걸 뭐라고 했냐? 경험적 지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이기 때문에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사례를 보자 하면서 본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요. 요 얘기를 해줘요. 자, 요 시점에 이 대상을 보고요. 요 시점에 또 그 대상을 보죠. 이러면서 결국은 시점의 누적이 생기고 그때 관찰 대상의 특징들이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관찰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들의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게 됩니다. 요거는 T1 시점, 요거는 T1 시점이 얻어진 것에다가 T2 시점에 얻게 된 경험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료를. 그러한 자료들은 관찰이 진행되면서 각각 특정 시점에서의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즉 다시 말해 의식 속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이다. 뭐에 불과하다? 관념. 이 관념이 뭐냐? 특정 시점의 사물의 속성들로부터 추상된 것들. 그죠?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자료를 얻었어. 감각을 이용해서 특수한 자료를 얻었죠. 어떤 시점에서 또 다른 자료를 얻었어. 그럼 이전 시점에 얻었던 거랑 더해지는 거죠. 이때 얻어진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념이라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관념들. 그렇죠? 의식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관념들에 불과한 것들. 그리고 이 관념들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실제 여기 나오는 내가 관찰 대상인 애들은 계속 변하지만요. 이 사물, 사태,
계속 변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머릿속에서 본질 파악하고 일반화시켰을 때 얻어지는 것들, 그 관념들. 이 관념들은 얘네들은 변하지 않는다. 됐죠?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 사물의 모든 속성이 다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돼요. 이 제시문에는 없지만 선생님 예를 들자면 뭐 우리 눈앞에 뭐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얼음이 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얼음이란 사물은 어떻게 돼요?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 T1, 이 시점 T2, 이 시점 T3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대로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때 얻어진 자료 있는데 이 자료에다가 T2 시점에 얻었던 자료 요게 더해지는 거죠. 그때 이 T1에서 T2로 넘어갈 때 요게 관념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거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얼음은 계속 변하고 있죠. 얼음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관념화된 얼음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관념들을 모으고 모아서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관념들을 종합해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경험적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할 때 사고가 어떤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방할 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지 알 수 있다. 한계가 나온다. 최종 판단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자료들이고요. 그것들은 과거의 속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 시점의 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판단할 때쯤 되면 이전에 했던 판단들이나 이전에 봤던 자료들은 사실은 다 이미 변해버리고 변질돼 버린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최종 판단의 자료를 유효하려면 T1에서 Tn까지 사물의 속성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생각은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추상작용, 이게 사고예요. 추상작용을 통해, 본질 파악을 통해, 일반화를 통해 변화하지 않는 것, 뭐로? 관념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지식을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것을 만든다. 즉, 다시 말하면 총체적 인식이 불가능하다. 앞에서 질문 던졌죠? 자, 과연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서 총체적 인식이 도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왜냐하면 총체적 인식을 하려면 결국은 내가 그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실제로 모든 걸 다 장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관찰하는 순간 얼음은 계속 녹고 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이전에 얼음이 녹기 전에 얼음인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녹기 전에 얼음인 거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최종 판단, 얼음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이 얼음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내가 한 자료들은 이미 과거에 지나가 버린 그리고 지금의 얼음과는 많이 다른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그런 자료들이 되어버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거나 종합적 지식, 총체적 인식 요건 불가능하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요 문장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 속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이야. 현실은 어때? 계속 변화하는 현실이야. 근데 우리가 추상작용, 일반화, 본질 파악 이런 거 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뭐 고정시켜요. 그게 관념이지. 이런 게 사물과 사태고. 그래서 지식을 전반적으로 다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지식이라는 건요, 내가 경험해서 얻는 건데 내가 경험하고 그 다음 경험을 하는 순간 이미 이전 경험은 변해버린 대상에 대한 경험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총체적 인식은 힘들고 결국 최종 판단 그 시점에서의 경험이 판단의 주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중심화제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감각과 분리된 사고? 아니죠. 감각을 통해서 사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사물의 한계, 사물의 한계가 아니라 사물은 변하는데 그 변함을 내가 계속 유지하거나 나도 같이 업데이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한계를 얘기했고요.
인간의 감각기관의 발달 과정과 그 한계. 감각기관 뭐 눈, 코, 입이 얼마나 더 잘 보고 잘 듣게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4번 경험적 지식 형성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이거죠. 관찰 행위를 통해서 어떤 감각을 이용하여 특수한 것들을 잡아내서 사고에서 추상화 일반화시키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관념을 만들어냈고 이런 것들이 누적 축적되어서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데 문제는 사물과 사탄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총체적 인식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사고의 한계까지 얘기했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간의식의 발달 조건,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철수의 사고 과정 나오는데요. 어떤 곳의 속성인 색깔, 모양, 크기를 순서대로 관찰하면서 순서예요. 그러니까 색깔, 모양, 크기가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색깔의 관념, 모양의 관념, 크기의 관념을 순서대로 얻은 다음에 이 세 관념을 종합하여 이것은 사과다라는 경험적 지식으로 판단하게 됐다는 건데요.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색깔을 보는 시점에 크기의 관념은 의식 속에 없다. 자, 색깔을 봤을 때 아직 크기 관념이 형성이 안 된 상태죠. 색깔을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번, 색깔을 보는 시점엔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 그렇죠? 여기까지 봐야지 이걸 종합해서 사과다라는 판단을 내리니까.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은 변했다. 모양을 보는 시점에 이미 색깔은 변했겠죠. 왜?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고 이게 그 다음인데 이미 이거 하고 있을 때는 이미 시간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4번, 모양을 보는 시점에 색깔의 관념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자, 모양을 보는 그 시점에서 색깔은 뭘로 남아있습니까? 관념으로 남게 있고요. 요걸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자, 5번,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이 변했다.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이 변한 거지 모양의 관념이 변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념은 뭐라고 했어요?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모양은 변할 수 있어요. 사과의 모양은, 사과의 색깔은, 사과의 크기는 시간 지나면서 변하지만 됐어요? 관념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요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적절하게 만들려면 모양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윗글의 주제를 함축한 말로 강의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 글은 결국 경험적 지식 과정에서 경험적 지식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가지고 있는 한계, 변함없는 관념들로 형성되는 일반화, 추상화, 본질 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얘는 변하는데 얘는 안 변하니까. 이게 포인트거든. 현실은 변하는데 얘는 안 변하니까.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강의실이 어제 이 강의실 맞나요? 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뭡니까? 어제 이 강의실에 대한 나의 경험이 있겠고 그 경험, 관찰 행위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관념이 형성됐겠죠.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강의실에 대한 나의 관찰이 있겠죠. 형성된 관념이 있겠죠. 그러면 이 관념과 어제 강의실에서 형성된 그 관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또는 이에 대한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경험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1번 선지가 가장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특정 도형의 종류를 안다든지 자료 정리 방법이라든지 우리 건망증이 있다 또는 자기 자신과 약속도 있는다 덧셈, 계산식을 잘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본문의 내용과 사고와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여기서는 사고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고와 한계로 인해서 강의실을 동일한 강의실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자, 어휘 문제 들어갑니다. 기억의 어간, 불구하다의 어간, 불구하는 일부 어미와 결합합니다. 왜냐하면 불구하고 일부 어미죠, 이게. 됐죠? 이와 같은 용언이 아닌 것은 이건 다 해보면 되는 거죠. 송아지가 애처롭게 울었다 해볼까요? 기본형이 애처롭다니까 어간이 애처롭일 것이고, 그치? 예, 여기 붙을 수 있는 거 애처롭게 있고요. 애처롭다, 그쵸? 또는 애처로운, 애처로우니 이런 여러 가지 올 수가 있겠죠. 그럼 다양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 애처롭다, 애처로운, 애처로우니, 애처로워서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등등등등이 올 수 있으니까 일부 어미랑 결합하는 건 아니겠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허구하는 허구하다, 허구한 이외에는 없어요. 허구하니 이런 말도 안 쓰고요.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막다르다, 막다른 외에는 막다르게 이런 것도 없고요. 서슴게 이런 거, 가공하다, 가공할, 가공하게 파괴력 이런 거 이상해요. 가공하게 파괴하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가공할 이렇게만 쓰이기 때문에 특정 얘는 리을, 그래서 얘는 지, 얘는 니은, 얘는 니은 이런 식으로 특정 일부 어미하고만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넣어보시면 되는 거죠. 괜히 뭐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휘 문제까지 해서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